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엑시노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엑시노스의 독특한 위상은 일전에도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독과점은 나쁜 것입니다. 이 특정 재화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 그 재화를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시장을 보면 무조건 이 논리가 들어맞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령 메모리만 봐도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혁명은 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메모리를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메모리 기업이 없었다면 손안의 혁명은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편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살아남은 승자들은 독과점을 향해서 경쟁 업체를 죽이는 치킨 게임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 치킨 게임의 승자들은 이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싸게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편익을 소비자가 누리는 것이죠. 이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 또 독과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극다화해 줄 수도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엑시노스가 경쟁하고 있는 AP 시장은 좀 다른데요. 이 엑시노스가 없다면 그 안드로이드 지정에서 남는 제대로 된 AP는 단 두 개입니다. 이 퀄컴과 미디어텍이죠. 그 엑시노스의 태장, 엑시노스의 소멸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이 두 개의 AP의 독과점을 의미합니다. 이 수년 전부터 미디어텍의 디멘시티가 중저가 AP라는 산제이폰에 들어가는 값싼 AP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일정 부분 성과도 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굳은 이미지를 바꾸기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엑시노스의 태장, 엑시노스의 소멸은 고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스냅드래곤의 단독 질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도 현실화되고 있음이 일전에 드러났습니다. 최근 나온 주요 AP의 스마트폰 납품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스냅드래곤이 애플의 A 바이오닉 시리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오피셜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가령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의 경우는 스마트폰 파트너 즉 삼성에게 대당 $160에 판매됐고, 애플의 A16 바이오닉은 개당 $110에 애플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50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개당. 단순 비교하면 퀄컴이 청구한 가격이 $50나 더 비쌉니다. 물론 이번에 가격 비교 대상에 오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과 애플의 A16 바이오닉은 똑같이 TSMC M4 노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M4 노드로 만들어진 똑같은 칩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그 애플의 A 바이오닉이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보다 성능도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자신의 A16 바이오닉 AP를 다른 스마트폰 업체에 판매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납품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싸게 팔 수는 있겠죠. 이런 맥락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퀄컴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독보적인 AP라는 위상을 살려서 매우 고가의 AP를 납품업체에 넘기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중요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그 엑시노스가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스냅드래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역량을 갖출 수만 있다면 퀄컴이 이렇게 백전 영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갖춘 TSMC가 수시로 칩 제작 단가를 올려서 팹리스의 가격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엑시노스 2300 출시를 접은 삼성 입장에서는 퀄컴이 비싸게 책정한 AP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탓이죠. 그렇다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낮은 수율로 결국 칩 전량을 TSMC에 뺏겨야 했던 게 삼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엑시노스의 전략적 위상이 만만치 않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각종 외신에서 삼성이 오는 7월에서 9월 무렵에 갤럭시 S23 펜 에디션 모델을 출시하고 여기에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S 펜 에디션 시리즈는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과 핵심적 부품 사양은 유지하면서도 재고 부품을 활용하고 부가적 기능은 줄여서 제품 가격을 낮춘 준 프리미엄급 모델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펜 애니션 모델을 출시하면 재고 부품을 처리해서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고 골치인 재고 자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제품 공백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AP 쪽인데요. 삼성이 엑시노스 탑재를 계속하지 않으면 비싼 퀄컴 칩 의존에 따라서 경쟁사인 애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AP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스마트폰 판매 가격 정책이나 수익성 등의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AP이기 때문에 AP 전략을 잘 잡는 것이 수익성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 퀄컴의 폭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복귀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엑시노스 2200을 펜 애니션 모델을 통해 다시 탑재함으로써 파운드리 수율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시노스의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을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 AP인 엑시노스만큼 위상이 독특합니다. 삼성은 TSMC보다는 못하지만 파운드리 3위 그룹,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습니다. 결국 삼성 AP의 비축은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 모두에서 독과점의 폐해를 낳는 문제라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엑시노스 2200의 재활용은 결국 엑시노스 2400의 조기 부활로 이어지고, 이는 AP 시장에서 퀄컴의 독주,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독주를 맞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삼성 AP 엑시노스 2200의 S23 펜 애니션 모델 탑재 소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엑시노스, 삼성 파운드리의 위상을 곱씹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